모든 가정이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모든 아이들이 사랑으로 소중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채용시 인성, 적성 검사가 도입되고 아이를 학대한 돌보미에 대해선 자격 정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시죠. 네, 서울입니다. 강화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안전망 스튜디오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3월에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유아 14개월 영아가 이제 돌보미로부터 학대를 받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가부에서 이제 아이돌보미 개선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진선미 장관이 현장을 4차례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직접 이해 당사자라 하면 무엇보다 학부모, 그리고 또 이제 돌보미, 위탁모라고 부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관련 기관 종사자들, 여기에 더해서 전문가 집단과도 같이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가장 종합적으로 여성가족부 차원, 주무부처 차원에서 낼 수 있는 가장 복합적인 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돌보미의 채용 단계부터 그 자질을 어떻게 잘 검증할 것인가, 예. 또 교육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그럼 아이돌보미 개선 대책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이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해서 이제 부적격자를 좀 걸러내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는데요. 검사 도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걸러내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은 이 사람인 위탁모가 역시 인격체, 사람인 아이를 돌보는데 얼마나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돌봐줄 것인가, 이게 이제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이죠.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런 학대 사건이 나올 때마다 자질이 안 되는, 여기서 자질이라고 부를 때는 인성과 적성입니다. 아이를 돌보는데 나름의 전문성과 또 그 일이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인격체로 대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인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봐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인적성 검사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 도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채용할 때도 인적성 검사를 보죠. 학교에서도 적성 검사를 보고, 그래서 인적성 검사지는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우선은 있는 것 중에서 사람을 대하는 직무, 이 적성에 걸맞는 검사지를 우선 차용해서 쓴다는 것이고요. 2020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아이 돌보미, 그러니까 위탁모에 적합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좀 특화된 전용 검사지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적성 검사가 이제 도입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내년까지는 시간을 가지고 적합한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는 것 둘,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인적성 검사도 그렇고요. 또 면접 과정에서 표준 면접 매뉴얼 요거 적용하기로 했는데 요거 매뉴얼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은 표준 면접 매뉴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적성 검사도 사실은 이제 표준 면접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판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돌보미가 충분한 자격과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그럼 인적성 검사지에서 나오는 하나의 표준 측정 도구 내용을 가지고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을 우선 판단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면접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아이 돌보미로서 갖춰야 할 자질들과 또 직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적성 검사도 표준 면접의 매뉴얼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가에 대한 돌봄 능력,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두 번째가 될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의 정도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존에는 경력 몇 년입니까? 이 정도로 끝났는데, 자, 그럼 어떤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약점은 그러면은 유지 보수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해 왔고 강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안정성이라고 보는데요. 아이를 돌보는 일이 친부모도 힘든 일입니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죠. 그만큼 얼마나 좀 푸근하고 편안한 성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며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표준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이제 강화가 네. 됩니다. 일단은 교육 시간이 지금 확대가 되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뭐 1시간짜리와 2시간짜리가 있는데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예. 지금 2배씩 우선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1시간은 2시간으로, 2시간은 4시간으로 이제 확대되는데요. 이게 저도 뭐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성희롱 예방교육, 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예방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수교육의 차원에서는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예. 혹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를 조심하십시오라는 워닝,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 교육은 기본 교육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기 교육은 조금 시간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유지보수 교육은 워닝을 주는 정도로 시간을 짧게 가되 한 2시간, 4시간 정도 교육으로 이게 좀 완성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너무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강하는 차원에서 2배의 교육 시간, 이것은 우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 시간을 늘려야 할 것인가 문제가 있지만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현장 실습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예. 장시간 교육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안에 포함된 내용의 유지보수 교육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장 실습 교육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2배로 역시나 늘어나게 되는데 네. 어떤 기대 효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간이 2배로 늘어나는데 기존에 10시간 교육입니다. 현장 실습.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실제로 위탁 가정에 가서 그 가정 환경에서 예. 가정 환경은 굉장히 다종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좁은 공간도 있고 넓은 공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다른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아이 돌봄이기 때문에 예. 아이에 집중해서 이 아이를 온전히 1대1로 잘 케어할 수 있는지를 이제 실습하는 것이죠. 현장 실습 시간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나고 제가 더 주목해서 보는 것은 그동안은 어찌 보면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거쳐갈 수 있는 예. 실습 교육을 소규모로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현장 실습 교육을 하되 20시간으로 시간 수를 늘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동안 대규모 교육이나 중규모 교육에서는 이 가르치는 사람이 사실 위탁모가 될 분들을 모두 면면 관찰해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 소규모 집체 교육이 되면, 그러니까 소규모 집단 교육이라 하더라도 소규모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가르치는 분들의 평가가 훨씬 더 엄정하고 적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교육에 참여하는 실습 교육에 참여하는 돌보미들도 훨씬 더 배울 내용들을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실습 교육이 20시간으로 확대된다라는 점은 저는 굉장히 실효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예. 또 이제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올해 안에 이제 아이돌봄이 통합 관리 시스템 네. 이것도 구축하기로 했는데 이 맞습니다. 시스템 안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많은 돌보미들이 파견돼서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과 이제 케어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예방도 중요하고 이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 과정 대부분의 아이와 돌보미가 둘이 가정에 있게 되는 경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은 많이 느슨했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 그럼 이 관리 자체라고 하는 게 지나친 이 감시나 지시, 통제 이쪽으로 너무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예.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보미가 아이에게 파견돼 있는 동안 충분히 그러면 아까 실습 교육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방 관련 교육도. 교육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게 모니터링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모니터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라도 문제가 있을 때 예. 그 돌보미와 누가 그럼 어떤 기관이 어떤 담당자가 실제로 교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종합관리 시스템이 요즘에 온라인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적인 테크놀로지까지를 개입을 해서 예. 조금 더 실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강화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제 부모님들은 올해 안에 이제 관련 앱을 통해서 또 맞습니다. 의견을 따로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연례로 진행되는 만족도 설문조사랑은 또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연례 만족도 조사.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금 3살 아이를 맡겼는데 1년마다 조사를 하면 4살 되고 5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데 연간 조사라는 게 예. 이 설문 방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도 이제 이게 통계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유의미한 이제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있겠지만 예.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 케어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뒤늦은 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앱이 이제 개발이 되고 예. 이게
부모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적어도 뭐 다 스마트폰들은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아이와 이 돌보미가 어느 정도 충분히 서비스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를 조금 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저는 이 앱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부모 쪽에서의 어떤 이제 서비스에 대한 문의, 질문 혹은 또 이제 요청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백업하는 그러면 일종의 공공 고객 지원 센터에서의 부모들의 궁금증에 대한 어떤 답변이 수요 대비 공급이 맞을 수 있겠는가, 수급 조절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면에서는 기술적인 이제 관리 체계 강화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또 수많은 인적 자원들의 이제 백업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는 추후에 중부부처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관리와 모니터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CCTV 설치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다, 아니다. 이거 뭐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 CCTV 설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우선은 권고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개인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돌보미의 인권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또 가정마다 다양한 부모와 아이들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영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범죄 예방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확인된 바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또 부작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좀 선진국 고도화된 성숙 사회로 가는데 치열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인권 문제는 강화되고 있는데 또 범죄 예방 차원에서 어찌 보면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모두 다 감시나 통제에 노출되는 빅브라더 사회에 대한 또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이게 충돌하는 지점이 CCTV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과거에 어린이집 사태 커지고 사립유치원에 혹시 소수이긴 하지만 아동학대 사례가 적발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회에서 갑론을박을 해서 CCTV 설치를 의무화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우선 부모가 원하면 돌보미에게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최대한 강화된 이제 이 대책 내용이고요. 앞으로는 이것이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한다면 의무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돌보미의 자질을 강화한다고 맨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돌보미들의 자질이 높아지고 아동학대 빈도가 줄어들게 된다면 CCTV는 굳이 강제화되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선에서 양자 간의 동의로 권고적으로 설치하는 이 어떤 조항으로 남아있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자,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이제 강화가 됩니다. 적발시 이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아동학대 발생 시 이제 자격 정지, 취소 처분, 이것도 이제 더 강화가 된다고요? 네, 지금 안타까운 장면에 이제 이미지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최근에 문제가 터졌던 아동학대 14개월 아이 사망도 했고요. 그 외에도 18개월, 6개월 그동안 돌봤던 아이들이 학대받은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징역 17년이 1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상당한 중형입니다. 이거는 뭐 아동을 학대했다. 이거는 지금 범죄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해서도 강력하게 처벌이 됩니다. 뭐 사망시가 아니라 다쳤을 경우 혹은 어떤 이제 외상이 남지 않더라도 이 심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만에 하나 불미스럽게도 아동학대 정황이 나온다 그러면은 확인 즉시 활동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돌보미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격 정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 경미한 일이고 실수에 가까운 일이라면 자격 정지 몇 개월 혹은 자격 정지 몇 년 그리고 나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중한 상황이라면 자격이 완전히 정지돼야 되겠죠. 우리가 음주를 했을 경우에 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박탈되는 상황들을 가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활동은 중단된다. 자격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형사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그것은 다른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형사적인 처벌을 중하게 받아야 되겠죠. 자, 뭐 처벌 측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물론 업무 환경과 이제 근무 조건도 이제 개선이 됩니다. 아이돌보미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계획이 되고 있다는데 이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돌보미의 지금 여러 가지 자격 요건과 업무에 있어서의 통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걸 굳이 통제라고 받아들인다면요. 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이 한 아이를 우리 사회가
국가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내가 최일선에서 이 아이를 직접 케어하고 있지만 예. 이것은 사회적으로 관리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돌보미 스스로가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선과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의 중대성을 예. 함께 이제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돌보미에게 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보수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많은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좀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훌륭한 도우미들이 많이 양성돼야 되는데 예. 이분들에게 그러면 처우 개선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무조건 뭐 CCTV를 달자, 뭐 행동을 제약하자 이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가장 최선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또 인권적인 보장 이런 문제도 이번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또 부모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드의 부모들과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처를 이제 비롯해서 모든 부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돌보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점점 최선의 대우가 예.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뭐 관리나 아니면 처벌 측면에서 강화되는 거 이거는 제도적인 측면일 거고 맞습니다. 일단은 이용자랑 이제 아이 돌보미 같은 경우는 둘 다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수칙도 마련이 된다고요. 네, 이런 이제 종합적인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예. 조금 또 우려의 시선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냐면 종합적으로 이 주무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고민하고 망라돼 있긴 하지만 예. 이게 너무 기계적인 대책 아니냐.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늘 그런 차가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게 마련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의 핵심 내용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예. 이 힐러리 클린턴이 인용을 했던 아프리카 속담이죠. 예. 근데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영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온 마을, 온 사회, 온 국가가 우리 아이 하나하나를 정말 사랑스러운 영혼으로 대해야 되고요. 예. 우리 사회의 이제 미래 자원으로 인식하고 인격적인 처우를 해야 하는데 이건 돌보미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 정책 안에 따뜻한 휴머니즘이 좀 녹아들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 주무부처에서 뭐 이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인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천되기 위해서는 이게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것은 우리 아이고요. 또 현장에서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은 아이 돌보미, 예. 위탁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는 사실은 백업 기관의 이제 역할인데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을 해야 될 문제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 문제도 참여이고 예. 그리고 이 부모와 아이와 돌보미 간의 유기적인 관계,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들을 우리가 함께 잘 실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서비스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 전담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네, 중인 것으로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대 효과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까지는 뭐 여성가족부, 아까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등장을 하셨지만 중앙주무부처에서 전국의 돌보미를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예. 지자체로 또 분할이 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아이 돌보미에 대한 주무 전담 기관이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자체의 이제 부서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프로세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자질도 우리가 채용할 때부터 봐야죠. 예. 그리고 예방 교육도 실시해야죠. 그리고 실습 교육도 주관해야죠. 또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포함한 종합 관리 시스템을 만들다고 했죠. 학부모들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니터링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럼 CCTV가 작동되고 있다면 그것을 누가 수집하고 관리할 것인가? 또 이 징계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것들을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예. 이런 전체를 연구도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연구가 없었습니다. 학계에서 하는 연구들을 모아서 활용했을 뿐이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담 관리하고 개선시키고 또 전국의 이 돌보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관이 좀 빨리 만들어져서 예. 결국은 일단 시작을 해야 고도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 돌보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의 전담 기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아동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아닙니다. 온 사회, 현장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과제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결국은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육 문제에 있어서 휴머니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나열한 것들을 예. 책자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게 되면요. 이건 굉장히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현장에서 한 분의 돌보미가 한 명의 아이를 얼만큼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돌보느냐. 이것이 실현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전 사회로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의 실천적 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이 체계로 이 대책들이 활용이 돼야지 결코 우리가 사람을 얽매이고 아무 쓸데없는 체크리스트로 활용되는 방안으로 이것이 적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도 이 부분을 진선미 장관을 필두로 잘 알고 계시지만 휴머니즘의 실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실천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효성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명심하고 이 과제를 실천하면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